일장 고요한 집, 고요한 하루.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나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몸이 기억하는 새벽 5시 30분. 침대 옆 탁자 위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소. 대답 없는 인사를 건넨다. 벌써 10년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이 집만은 그대로다. 아니, 어쩌면 나만 그대로인지도 모르겠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인다. 주전자 소리만이 고요를 깬다. 식탁 위엔 의자가 2개 있지만 앉는 건 언제나 하나뿐이다. 맞은편 의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다. 치워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안짝은 정원의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누군가는 멀리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몸이 불편해졌고, 누군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이웃들과도 마찬가지다. 인사는 나누지만 그뿐이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를 짧게 한다. 그게 전부다. 점심 무렵 나는 냉장고 문을 연다.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다. 밥을 하기엔 양이 애매해 결국 라면 하나를 끓인다. 혼자 먹는 밥상은 금방 차려지고 금방 치워진다. 오후엔 TV를 켠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적막할 뿐이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공원으로 나간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본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나는 그들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끝난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만 보인다. 이렇게 하루가 간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변하는 건 달력의 숫자뿐이다. 이장 벤치에 찾아온 아이. 그날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닿지는 않았다. 벤치 옆 나무에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동그란 눈망울에 짧은 머리, 조금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오늘도? 이 아이가 나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이 아이를 본 기억이 없었다. 나를 아니? 네. 할아버지 맨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 혼자 공원에서 놀 때 할아버지가 항상 저기 계셨어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벤치를 가리켰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바라만 봤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래, 자주 오지. 저도 자주 와요. 학교 끝나면요. 아이는 내 옆에 살짝 앉았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낯선 동물에게 다가가듯. 나는 어색했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나쁘지 않았다.
혼자 노니? 네. 친구들은 다 학원 가거든요. 저는 학원 안 다녀요. 그럼 심심하겠구나. 조금요. 그래서 공원에 와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네요? 아이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혼자인가? 그렇다. 나는 혼자다. 10년째 혼자다. 그렇지. 그럼 우리 같이 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한 웃음을 봤던가. 이름이 뭐니? 현우요. 할아버지는요? 나는 박씨야. 박할아버지라고 불러. 박할아버지, 저 내일도 와도 돼요? 그래, 오너라. 현우는 신이 나서 공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넘어질 뻔하면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모르는 사이 손을 들어 흔들어주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현우는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저 집에 가야 돼요. 내일 또 와요. 조심해서 가거라. 아이가 떠난 뒤 벤치엔 나만 남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혼자인데 아까보다 덜 외로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렇게 밝은 아이가 왜 혼자 노는 걸까? 친구는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이에겐 아이의 사정이 있겠지. 나처럼 늙은이에게도 사정이 있듯이.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공원에 나갔다. 스스로도 놀라웠다.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아이가 올까?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은 아닐까? 그런데 정말로 현우가 왔다. 할아버지, 왔어요.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다. 천천히 뛰어라. 다친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을까봐요.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다. 그리고 기뻤다. 현우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할아버지, 숙제 좀 알려주세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같이 풀어봐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공책을 펼쳤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공원에 나왔다. 그리고 나도 매일 공원에 나갔다. 더 이상 습관이 아니었다. 현우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벤치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지만 이제 그 벤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이번엔 그 바람이 가슴까지 닿았다. 삼장 다시 피어난 따뜻함. 현우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다. 현우를 만난 날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다. 달력은 빨간 동그라미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든 거 가져왔어요. 현우는 도시락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김밥이 들어있었다.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내가 만들었니?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밥알이 약간 퍼석했고 단무지가 조금 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맛있구나. 정말요? 다행이다. 현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정말로 맛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할아버지 집은 어때요? 내 집? 조용하지. 혼자 사세요? 그래.
오래전부터.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냐는 질문.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건강은 어떤지, 밥은 먹었는지는 물어도 외로운지는 묻지 않았다. 외롭지. 그럼 제가 놀러 가도 돼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집에? 이 아이가? 괜찮겠니? 재미없을 텐데. 괜찮아요. 저 할아버지랑 있으면 재미있어요. 며칠 후 현우는 정말로 우리 집에 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긴장했다. 집에 손님이 오는 게 얼마만인가. 급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다. 와, 할아버지 집 넓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눈을 반짝였다. 내겐 넓기만 하고 덩그러니 빈 공간이었는데 아이의 눈엔 다르게 보이나 보다. 여기 앉아라. 뭐 마실래? 물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컵을 2개 꺼냈다. 언제 마지막으로 컵을 2개 꺼냈던가. 식탁에 앉은 현우를 보니 그 모습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저기 사진 속 분이 누구예요? 현우가 거실의 액자를 가리켰다. 아내의 사진이었다. 내 아내야. 오래전에 떠났지? 그럼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혼자셨어요? 그렇단다. 현우는 잠시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저희 아빠도 안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 가셨대요. 아이도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나를 이해했던 걸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외롭네. 그래서 우리 친구하는 거예요. 현우는 다시 밝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다. 아이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현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왔다. 숙제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TV를 보며 과자를 먹기도 했다. 나는 현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두기 시작했다. 냉장고엔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생겼다. 식탁 위엔 다시 2개의 그릇이 놓였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현우는 상장을 펼쳐 보였다. 나는 그 상장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주었다. 현우는 신이 났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오랜만이었다. 10년 만이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데 이웃이 말을 걸었다. 요즘 밝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예전엔 표정이 좀 어두우셨는데.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그렇다. 좋은 일이 생겼다. 작은 천사 같은 아이가 내 삶에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정말로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다. 나에게도 다시 봄이 온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틀 동안은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미안해요. 꼭 다시 올게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틀쯤이야. 아이에게도 자기 생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현우는 오지 않았다.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장 갑작스러운 연락.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혹시 오늘은 올까? 혹시 저기서 뛰어오지 않을까? 하지만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현우가 좋아하던 음료수가 보였다.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참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볼 때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다시 하나만 꺼내게 되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아이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너무 자주 오라고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가 나를 귀찮아하게 된 걸까? 3주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다. 현우네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현우가 사는 곳은 알고 있었다.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 길을 다시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혹시 현우가 나를 보고 피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동 번호를 확인하고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다. 천천히 걸으면서 용기를 내려고 했다. 현우네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렸다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혹시 박 선생님이세요? 돌아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그런데요, 저 현우 엄마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여자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다. 현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현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다. 나는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거실에는 현우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고 있는 현우, 학교에서 찍은 현우, 공원에서 찍은 현우,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현우. 앉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여자는 주방에서 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마실 수가 없었다. 그저 여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현우한테 들으셨나요? 현우가 많이 아팠다는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현우는 백혈병이었어요. 2번이나 재발했었죠.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년부터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밥도 잘 먹고 학교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1달 반쯤 전이요. 현우가 그때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현우는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랑 벤치에 앉아서 숙제했다고,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고, 할아버지가 상장을 붙여줬다고. 여자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현우가 선생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현우의 글씨였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사실 저는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해서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웃어줄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뻤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도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 생각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현우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흐르는 대로 두었다. 현우는 언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는 떠났다. 영원히. 오장 벤치 위의 봄. 현우네 집을 나왔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현우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할아버지, 저랑 친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났다. 우리가 앉았던 벤치가 보였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았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다. 현우가 앉았던 자리. 작은 몸으로 종종거리며 달려와 앉았던 그 자리. 주머니에서 현우의 편지를 꺼냈다. 다시 펼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눈물로 번졌다. 나는 몰랐다. 현우가 아팠다는 것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그저 외로운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현우는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나는 현우에게 친구가 되어줬고, 현우는 나에게 삶의 이유를 돌려줬다. 고맙다는 건 내가 해야 하는 말인데, 현우는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다. 자신이 떠나면 내가 다시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편지를 남긴 것이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현우야, 들리니?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따뜻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방 안에만 있었다. 현우가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상장을 바라보고, 현우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고, 현우가 그렸던 그림을 바라봤다. 이대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걸까? 두려웠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다시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하지만 현우의 편지를 다시 읽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할아버지도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현우는 내가 행복하길 원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공을 차다가 넘어졌다.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어났다.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어디 다쳤니?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나를 올려다봤다. 무릎에 피가 조금 났다. 기다려봐.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무릎을 닦아줬다. 현우에게 해주던 것처럼. 이제 괜찮아. 용감하구나. 아이가 작게 웃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현우의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다.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다시 벤치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벤치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현우가 내게 준 선물을 이제야 이해했다. 현우는 내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나는 이제 알았다. 현우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공원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했다. 복지관에 가입해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10년 넘게 혼자 살았으니까. 하지만 현우를 생각하면 용기가 났다. 현우가 나를 위해 용기를 냈던 것처럼. 한 달 후 나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일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건너거라. 할아버지, 오늘도 와주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야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그 속에서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비가 왔다. 우산 없이 망설이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내 우산을 씌워주고 함께 걸었다. 아이는 고맙다고 했다. 천만에. 고마운 건 나야.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봄은 시들지 않았다. 현우가 심어준 봄은 계속 피어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10년 전보다, 아니 현우를 만나기 전보다 내 얼굴이 더 밝아 보였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현우야, 나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준 선물 잘 간직하고 있어. 밤마다 나는 현우에게 말을 건넨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만난 아이들을, 느낀 것들을. 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현우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는 걸. 냉장고에 붙어있는 현우의 상장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된다. 슬프지만 따뜻한, 아프지만 감사한 그런 미소. 벤치는 여전히 공원에 있다. 나는 가끔 그곳에 앉아 현우를 생각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외롭게 살던 노인에게 찾아온 작은 천사. 그 천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선물했다. 그 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에필로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 두 번째 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